33번? 네, 33번, 34번. 예, 논리 문제. 여기서는 34번 별표하세요. 34번이 또 논리적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33번은 조금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논리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준비할게요. 네, 좋습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반반 치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반 치킨 통닭이죠, 통닭. 통닭이 반반 치킨. 보겠습니다. 반반 치킨이 뭐냐? 여기. 그러나 새롭게 분석된 화석은 그럼 앞에는 기존의 화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나 새롭게 분석된 화석이라고 했으니 앞에는 기존의 화석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절반 앞부분에 대한 하위 개념이란 거예요. 자, 그러나 새롭게 분석된 화석은 필요 없고 그다음 여기 그 이야기를 바꾸어 놓았다. 이 말은 뭔가 새로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바꿔 놓았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반 치킨이라는 건 이 하나의 문장이 어떤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냐면 앞에 나온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뒤에 등장할 말에 대한 신호탄이다. 다시 반반 치킨이 뭐다? 앞에 나온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뒤에 나올 말에 대한 상위 개념 신호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 푸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지 뭐.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뭐였다? 날개가 없었다 봐. 날개가 없었다. 이게 과거 이야기잖아. 이게 과거 이야기잖아. 과거.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뒤에 보니까 여기잖아. 윙스팬 날개가 있죠, 여러분들. 예, 이것이 뭐뭐 했다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지요. 예. 자, 그러면 이 논리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자, 2번 뒷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뒷문장. 자, 고생물 학자들은 이전엔 생각했다. 큰 새는 플라이트니스 날개가 없는 종이라고. 그래. 됐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기존의 연구지요. 그런데 이제 정답 3번에 넣으면 돼. 그러나 새롭게 분석된 화석은 그 이야기를 바꾸어 놓았다. 즉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뒤로 가보니 Despite the stalk size, 참고로 스토크는 황새를 말합니다. 황새. 자, 황새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자, 이 wingspan, 이 날개는 그것이 더 높게 맞습니까? 소월 날아오르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정답 3번 되겠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33번. 자, 34번. 자, 34번. 어렵습니다. 34번 논리 한번 검증해 보시면서 풀어 보십시오.
자,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생소한 어휘도 있는데요. 이 어휘는 그냥 우리말로 안 옮겨도 돼요. 뭐 몰라도 되니까 영어로 읽어버립시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ad, 이건 알아야 돼. 이끌다 리드가 아니죠. 납입니다. 납 성분 있죠. 자, lead ion, while still toxic in other way, also help. 그치? lead ion은 도움을 주었다. 뭐 하는데? produce nitric oxide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뭐냐? 뒤에 나와 있죠. free radical kill, 박테리아를 죽인다. 뭐 하기 전에? 눈을 감염시키기 전에. 다시. 자, 눈을 감염시키기 전에 박테리아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읽고 계신 거는 이 레드 이온의 장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집트인들은 famously 잘 알겠지만 유명하게도 그들의 눈에 림이 테두리거든. 자, 눈에 이제 칠했다는 겁니다. 뭐를? 블랙, 시커멓게, 눈을 시커멓게 눈 테두리를 그죠? 우리 여자들 아이라인 많이 그리듯이 칠했답니다. 두 번째 줄. The makeover, 그 화장은 단지 인간들만 한 건 아니었다. 그죠? 사람만 한 건 아니었다. 그 뒤에 건 필요 없어서 날릴게요. 자, 1번 뒤로 가겠습니다. Manuscript from the era.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 데디아라고 하는데 아이라이너가 그죠? 눈 감염으로부터 그죠? 보호를 했다. 사람을 보호를 했다. 그러나 modern day scientist, 근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랬습니다.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넣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번에 넣으신 분들 틀렸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보면 결국 가장 흔한 공식은 납을 포함하고 있었다. 왜 2번에 넣으면 안 되냐? 제가 논리적 설명하면 왜 2번이 답이 될 수 없냐? 지금 납 이야기를 처음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 지금 납 이야기를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를 쓴 이유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를 왜 썼을까? 자, 근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다 이 말이야. 신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한 거라고. 자, 그러나 2009년도에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자, 무슨 누구들은 샘플을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고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알아냈다. 뭘 알아냈다? 여기 보세요. 고대인들은 onto something,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게 추상적인 말을 쓴 거야. 추상적인 말. 그래서 고대인들은 무언가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 말이 바로 그죠? 첫 번째. 노력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노력의 결과물.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그죠? 결과물. 자, 이거는 뭐에 도움이 되었다? 그죠? 예.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어내도 도움을 되었다. 그 다음에 게다가 하고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게다가 이런 아이라이너의 합성물은 뭐다? 이집트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되겠습니까? 연구 결과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논리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또 34번 문장이 1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죠. 그래서 1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근데 2번에 넣을 학생도 있단 말이야. 왜 2번에 넣는 학생이 있냐면 2번 앞문장에 보니까 아이라이너는 눈 감염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 좋은 말이.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장도 역시 좋은 말이니 학생이 2번에 넣으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2번 뒤에 문장에서 납 이야기를 처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적어도 3번 이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시간의 선후관계 때문에 3번도 안 되지요. 지금 2009년도에 맞습니까? 2009년도에 이게 바로 모던 데이 사이언티스트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2009년도에 일련의 팀들이 알아낸 것이 고대인들은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이 말에 대한 구체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리.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 말. 이게 바로 추상적인 말이거든. 이 표현이 추상적이거든. 그럼 뭐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고대인들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야. 실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화가 되겠다. 구체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 구체화 말고 또 다른 추가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돼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35번. 네. 자, 이 문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앞서갔죠. 너무 앞서가가지고 당대에는 학생들로부터 그죠? 못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인정해줬어. 근데 못하는 학생들이 약간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보더라고. 근데 점점 내 말이 너무 맞으니까 이제는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 내가 말했잖아. 점점 시험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일체불일치 문제인지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큰 착각입니다. 이게 일체불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일체불일치 문제를 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물론 봐봐요. 이 지문을 읽고 맞습니까? 그럼 이 빈칸을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아주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많은지 알아요? 지문을 읽었는데 틀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시간이잖아. 지금 45문제를 60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문 읽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빈칸 포함한 이 문장만 읽습니다. 그리고도 정답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내 강의 역사상 거의 90%였어. 나는 한 90%,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나는 지문 안 읽고 답 찾았어요. 10번 중에 9번은. 그럼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요약문이죠. 요약문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전형적이고 상식적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에 요약문의 특징이 있잖아요. 전형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잘하는 말이 여기 있는 요약문은 9시 뉴스 아나운서한테 주는 대본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9시 아나운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관계 단서가 있어요. 지금도 올도가 있습니다. 역접이 있습니다. 그럼 올도를 끼고 있는 이 문장과 뒤에 주절은 어조가 반대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봐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정부의 형태들. 다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정부의 형태들은 형용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명사를 제공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왜 안 되십니까? 다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예요? 고대 로마와 선지도 보지 마시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정부의 형태, 정부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맞지? 정부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하지만 그들은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초석, 맞습니까? 바탕,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제공했다. 이 정도 국어가 안 됩니까? 이 정도 국어가 우리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게 지문을 읽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정답 바로 4번으로 직행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이 언어 논리입니다. 네. 어휘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B번의 어조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 맞습니까? 그럼 A는 그래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편이 오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예, B가 플러스. 자, 그럼 벌써 여러분들 선지 분석 한번 해보시면요. 정답 4번 딱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단어 뜻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그 다음 B번의 deficiency는 부족, 결핍. 지금 B번이 플러스가 아니죠. 부족이나 결핍은 마이너스죠. 1번 될 수 없죠. 2번 interchangeable,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상호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inspiration은 영감이죠. 영감. 그죠? 영감 이런 건 이 내용 자체에 적합하지 않죠. 3번 ideal,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란 건 좋은 거예요. 이상적이란 건 바람직하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리들은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그 다음 4번 정답이죠. dissimilar, 서로 달랐지만 foundation, 토대, 근간을 제공했다. 5번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뭐냐면요. 획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획기적이다.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라운드 월크는 여러분들 밑바탕 뭐 이거는 나쁘진 않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너무 뻔하게 요약문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난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한 사람이라고. 10년 전부터. 그죠?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 예.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푸니까 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지를 갖다 그죠? 다 푸니까는 트렌드를 잘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건 점점 저물고 있구나. 이게 점점 더 대세가 되고 있구나. 맞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신 분들은 득을 봤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3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접속 부사 고르기입니다. 접속 부사. 접속 부사도 대표적으로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 이것도 영어 시험 아니지요? 자, 빈칸 앞뒤 문장을 보고 관계를 보고 푸는 겁니다. B 소리 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36번. 여러분들 접속부사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뭔지 말씀드립니다. 접속부사 문제 풀 때는 이거 문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뒤 내용 자체가 같은가 다른가, 동일한가 아닌가. 알겠습니까? 동일한가 아닌가. 그 다음 앞뒤 어조가 동일한가 아닌가. 그 다음 앞뒤 무게중심,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무게중심이 동일한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예, 동일한지 아닌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이죠,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How we look at purpose,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바라보는지는 종종 인식된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종종 인식된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에는 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벌 맞습니까? 그럼 이건 무게중심이 내려간 거예요. 하위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5번 탈락됩니다. 2번에 대조적으로, 그 다음 5번에 게다가는 전부 다 앞뒤로 무게중심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을 생각하니까 답은 예를 들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번역하면 How we look at purpose,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바라보는지는 인식된 중요성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 그 뒤로 가서 we say, 예를 들면 The purpose of the bee, 벌의 목적은 바로 맞습니까? pollinate the flower, 그죠? 네, 꽃가루 매개체다. 만약에 우리가 그 꽃을 주된 관심의 대상이라 여긴다면, 그래서 답이 예를 들면이죠. 자, 그 다음 B번이죠.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이 후보인데요. 1번하고 3번. 자, 1번하고 3번 후보인데 B번 앞문장이 엄청 길어요. 지금 B번 보시면 B번 앞문장이 긴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B번 앞문장 보겠습니다. Here purpose,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더 큰 어떤 맥락과 그죠? relative, 비교되는 것인데, 자, 쭉 가다 보면 carrying seed for flower, 꽃을 위해서 이 씨를 운반하는 것, 그리고 또 벌집을 위해서 꿀을 그죠? producing, 만들어내는 것은 be connected with, 관련돼 있는데 exploiting or using something for certain end,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딱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 여기 여기서 앞부분을 요약해야 돼. 지금 여기는 안 길어. 근데 여기가 너무 길어. 여기가 너무 길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요약하는지 봐요. 여기 있지. 여기 행위지 뭐, 행위. 이걸 내가 특정 행위라고 하는 거야. 특정 행위. 내가 어떻게 요약하는지 봐요. 이걸 저는 그냥 특정 행위라고 요약을 해버릴게. 그럼 특정 행위는 특정 목적과 관련된다. 끝. 다시 B번 앞문장 요약하면 특정 행위는 특정한 목적과 관련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약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길이 맞춰주는 거예요. 길이. 지금 빈칸되는 길이가 짧은 편이거든. 앞엔 길거든. 이걸 맞춰줘야지 관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빈칸뒤에는 어떻습니까? In nature, 자연에서는 그것은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어. 다시, 자연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은 그죠? 예, 특정 행위가 특정 목적, 어떤 행위가 어떤 목적을 위한 건지가 애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역접이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행위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함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 이건 순접이 아니고 역접이죠. 그래서 정답 3번 되는 겁니다. 그죠? 요약의 중요성.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틀렸죠? 이 영어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걸 골라서 틀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끌리니까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변형 글짓기를 하셔야 돼. 변형 글짓기가 뭐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골랐다. 예를 들면 아니고 참 반대로를 골랐다. 정반대로.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지 글짓기를 우리말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고른 오답은 본인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니까 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속 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논리적인지를 직접 적어 보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실수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3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7번 한번 가볼게요. 순서 정하기입니다. 순서 정하기. 네, 순서 정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7번.
자, 37번은 출제 교수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낸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어진 문장의 문장 개수 보십시오. 여기 문장 개수가 실제로 한 문장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문장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00% 거의 있죠. 마지막 문장 제하고 여기는 어렵겠네요. 여기가 추상적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 앞에 두 문장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말려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순서 정하기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장,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마지막 문장하고 얼마나 잘 이어진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하고 응집성을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두 문장이 속 시원하고 후련하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페이스 말려들어서 틀려요, 여러분들. 추상적이라면 추상적. 근데 여기는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첫 번째 문장 그래도 번역하고 의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women's movement since the 60s. 심지어 이 60s가 60살인지 60년대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60년대죠. 자, 6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움직임 그러면 안 돼요. 움직이는 게 뭐 우리가 팔 흔드냐? 에? 이걸 뭐 움직임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팔 다리 뻗냐? 그게 아니죠. 인권운동이에요. 인권운동 알겠죠? 자,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운동입니다. 자, 6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어떤 권리 신장 운동이라는 것은 has developed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방식이란 것은 exactly 정확하게 전통적인 남자들의 태도를 밀어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통적인 남자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이 말은 남자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먼저 그죠? 거기에 대한 그죠? 보수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여기 또 비유적 표현을 쓴 거야. 그것은 마치 뭐인 것 같냐? 우리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태워져서 우리의 두뇌 속으로 들어갔대. 이 얼마나 어려워 봐. 어떤 패턴이 태워져서 그 우리의 두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너무 선입견이 고착화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밖으로 빼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에 대한 어떤 보수성, 가부장성 맞나? 그런 것들이 정말 제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 정도 의역이 되겠습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자, 그럼 멘붕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쉬워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I have been thinking, listen, 나는 최근에 생각해오고 있었다. Why, on the whole, the women's movement, 대체로 여성들의 어떤 이 인권운동은, 권리신장운동은 그 잠재력을 왜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지. 다시 여성들의 어떤 운동이 맞습니까? 왜 그 잠재력을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를 생각해오고 있었대. 그러다가 우리가 순서 정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B번이 아주 중요해. B번이 반반 치킨입니다. B번이 반반 치킨이야. 자, 여기 문장 있죠. 이 B번의 첫 번째 문장이 A에 귀속되는지 C에 귀속되는지를 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 이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로 A에 귀속되는지 C에 귀속되는지. 그래서 이 B번에서 한 문장은 여기에 걸리고 또 나머지 문장은 이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B번 문장이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또 반반 치킨이다.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공감되실 겁니다. 이 B번에서 첫 번째 줄 있지, 첫 번째 줄. They have good job. 그들은 좋은 직업이 있었고 주로 문화적인 것에서 말이다. TV나 라디오나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신문이나 맞습니까? 그래서 B에서 말하는 거는 C번이잖아. C번. C번이 플러스잖아. C번이. 맞습니까? 그리고 B번 두 번째 문장 있지. 이것은 또한 이런 나라들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힘든 시기를 가졌다. 일본만 하잖아. 일본 이야기는 C에 없어요. 그래서 쉬웠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일본 이야기, 재팬 이야기는 C에 전혀 없어요. A에 있습니다. A에.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B에서 A로 가야 된다는 공감은 하셨을 겁니다. 무조건 B에서 A로 가야 된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B에서 A로 가야 되는데 그죠?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C번. 그죠? C번. 자, 바로 이 주어진 문장과 이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예, 자 C입니다. C번 가볼까요? It burst on the scene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뭐냐? 그것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자,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권리신장 운동은 burst on the scene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등장했다. 됐나요? 자, 그러나 그 에너지는 dissipate 곧 소실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C번 뒤에 보니까
in all 모든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산층의 여성들 맞습니까? 자, 그 여성들은 who were 아마도 맞습니까? 영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죠? middle age 중년이 되었을 것인데 have done led well 실제로 잘했다. 여기 have done led well 플러스 맞지? 그걸 받은 게 바로 뭡니까? 이거지. 그들은 좋은 그죠? job이 있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C에서 B로 가야 돼. C에서 B.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자, 37번. 네. 자, 출제 교수가 어떻게 우리 페이스를 약간 말려들게 한다? 예. 주어진 문장에 문장이 몇 개 있다? 세 문장.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그죠? 답하고 관련도 없는데 괜히 해석을 잘해 보려고 했다가 그죠? 예. 오히려 논리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하고 응집성을 보도록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비번 문장의 역할. 그죠 여러분들? 예, B번의 첫 번째 문장은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이고 두 번째 문장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이야. 이런 걸 반반 지키느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A로 시작해야 될지 C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이 첫 번째 이 문장 내용이 요거 it이 가르친 게 바로 뭐다? movement. 그럼 충분한 논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7번이었습니다. 38번 한번 가볼게요. 예. 자, 38번. 이것도 정밀한 독해 하시면 안 돼요. 예, 단락마다 글쓰기 법칙 아셔야 됩니다. 자, 네, 여러분들 38번도 제가 보기에 정밀한 독해보다는 단락 전개 방식 아시면 되는 거 맞죠? 자, 38번 한번 공감해 봅시다. 자, 38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38번. 자, 이거지. 지금 보니까 이 글은 결국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문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생충, 숙주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 이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라고 하죠. 그렇다면 제가 색깔 쓰는 거 보세요. 38번은 지금 보니까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비유의 연속성을 찾으면 되죠. 비유의 연속성이 A, B, C 중에서 바로 C번이었죠. 비유. 계속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생충들은 these parasite 우리 영화 기생충 덕분에 아마 기생충 영어로 parasite 수업 시간에 저는 이것도 했죠 여러분들. 실제로 기생충 이거 해외 언론에서 극찬한 BBC 기사 가져와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 이게 지금 비유란 말이야. 근데 이제 B번은 뭐야? 실질적인 뭐 본격적인 소재 그죠? 이거 두 개 이거 볼까 봐. 이게 힌트지. 볼펜 빨간 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본격적인 소재 본격적인 어떤 주제 맞습니까?
문화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은 죽어도 맞습니까? 문화는 어떻게 영원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본격적인 주제 BA, AB로 가면 안 돼. 왜?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 C번 비유 끝나고 B와 동일한 방식으로 했으니까 B가 먼저 언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 측면을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38번은 내용적 측면을 전혀 알 필요 없어. 그럼 이게 바로 등분되는 글이 2등분 되는 글이지. 그래서 같은 색깔 쓰세요. 자, C번하고 38번하고 C가 같은 색깔, 그 다음 B하고 A가 같은 색깔. 비유 2개, 요지 2개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네. 자, 그래서 궁극적 결론이 A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39, 40번. 39, 40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죠? 이거 읽으려고 해봐.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공부법 많이 바꾸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시험 준비하시는데, 그죠? 뭐 편입 시험이라든지, 그다음 경찰대 시험 준비한다든지, 경찰대 편입 준비한다든지, 또 국회직 8급 준비한다든지, 맞습니까? 예. 또 평소 때 9급 준비하지만, 그죠? 읽기 위주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공부법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시험은 그냥 읽기 능력으로 발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39, 40번 한번 길이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뭐냐면 안에 들여쓰기가 단락이거든. 안에 들여쓰기 맞습니까? 들여쓰기.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지금 여기 PPT 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단락이 4개입니다. 4개. 4개 단락을 실제로 합해갖고 하나의 문제로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부분에서 너무 정밀 독해 하시면 망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글쓰기 법칙만 하셔야 돼. 사실 빈칸 추론이 여기 하나 있지만은 결국은 그죠? 여기 내용보다 여기가 일반화거든, 일반화. 그래서 강약 조절 잘 하시면서 읽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시간을 다시 드릴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다음 여기 대충 날리고 여기 집중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있지. 이 문장들을 단어화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개의 문장들을 단어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선지 40번에서 1, 2, 3, 4, 5에서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지 이 여러 문장들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일부러 1부만 드려볼게요. 일부러 1부만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교수가 어떻게 함정 받는지 알겠죠? 여기 쓸데없이 전쟁 내용에 맞습니까? 나폴레옹 전쟁 내용에 빠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엄청 잡아먹고요. 쓸데없는 걸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To many American 많은 미국인들에게 싱코 데 마요 뭐고 이거 싱코 데 마요. 자, 많은 미국인들에게 싱코 데 마요는 어떤 날이다? 멕시코 음식을 먹고 그다음 또 마음껏 그죠?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다. But 그러나 the real story, history, 실질적인 역사는 far more, 훨씬 더 빈칸이다. 자, 그럼 이거네. 싱코 데 마요라는 이 날이 지금은 멕시코 음식이나 맞습니까? 음식을 먹는 그런 축제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뭐에 관련된 거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빈칸 되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 1860년에 하고 그죠? 프랑스는 맞습니까? 저 멕시코로 맞습니까? 영토를 확장시키고 싶어서 나폴레옹 3세가 군대에게 지시를 내려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게 1번의 질입니까? 39번 문제 풉니다. 이게 질입니까? 질이? 아니죠. 이게 3번의 음모론입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왜곡돼 있다? 4번 뭡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균형이 맞췄다 아니죠. 자, 그러다가 쭉 마지막 문장 여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래서 중간에 근데 읽으면서 이거지. 전쟁이 어떤 식으로 그저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말하고 있다 정도 요약하면 돼. 제 말 이거 하나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빠져서 시간 다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전쟁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 하고 있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긴 전쟁 이야기가 아니거든. 가볼게요. 그러나 1930년대에 as the Civil War became more distant memory. 자 그런 Civil War가 뭐하고 싱코데 마요의 중요성 여기 봐. 여기 나오네 봐. 여기 싱코데 마요의 중요성 뭐로서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시민권 일종의 시민권을 기념하는 그 휴일 시민권을 기념하는 휴일로서의 싱코데 마요의 중요성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누구누구가 그죠 히스패닉 그죠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의 수가 엄청 극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케터들은 그죠 마케터들은 뭐 했다 그 순간을 포착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문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they made the holiday ubiquitous 그래서 그들은 그 휴일에 싱코데 마요가 ubiquitous 어디에나 있도록 만들었다 마음으로써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기념일로 바꿈으로써 멕시코와 미국인 문화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뭔데 여러분들 전쟁에 관련된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떤 그죠 여러분들 정치와 관련된 그런 날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다 그냥 즐기는 맞습니까? 그리고 약간 상업적으로 변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 두 정보를 하나로 끌어올린 게 바로 40번의 진화란 단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40번에 있는 이 진화란 단어 에볼루션이 그냥 절대 안 보여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으로 문장을 단어로 바꾸려는 그런 상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때 정답이 보이죠. 그렇다면 39번 정답 뭐가 좋겠어? 2번이지 그렇지 맞습니까? 예 정답 2번 39번은 2번 40번 1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번역하면 싱코데 마요의 놀라운 진화다. 근데 40번에 2번은 뭐죠? 멕시코 음식이지야 지역적이지 멕시코 음식의 정치적인 중요성 2번에는 단어 퀴진 이게 요리입니다 요리 그 다음 3번 이민이 왜 나와요 멕시코 이민이 그죠 멕시코 이민의 역사를 재방문한다 이민 아니죠 4번은요 all against slavery 노예제도에 대항하는 모든 것 됐습니까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모든 것 아니죠 노예제도가 왜 나와요 5번 싱코데 마요를 통한 시민권의 복원이 아니죠. 복원이 왜 나와요? 싱코데 마요를 통한 시민권의 복원 5번 고른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오답으로 5번 그죠? 통합 사고가 안 된 겁니다. 이 두 문장을 상위로 끌어올린 게 5번이 아니에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뒤에 문장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통합 사고를 했는지 자, Cinco de Mayo significance부터 다시 합니다. Cinco de Mayo significance as a civil right. 시민권 기념일로서의 싱코 데 마요의 어떤 중요성은 사라지고 1980년대와 90년도에 히스패닉 소비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마케터들은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들은 그 휴일이 유비쿼터스 항상 있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일반적인 기념일로 바꿈으로써 말이다. 멕시코와 미국인 문화의 축제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파티는 오늘날까지도 레이지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뭐 풀이를 거의 뭐 한 90% 정도 예, 자, 다 한 것 같습니다. 경찰대 문제. 자, 실제로 제가 그래서 41, 42번까지는 할게요. 41, 42하고 맨 끝에 43, 44, 45는 예, 안 할 거고 41, 42까지 하고 앞에 제가 어휘 문제 몇 개 안 푼 거 있죠. 그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 4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1, 42 이것도 과학에서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네, 41번 제목 고르는 거고 42번 접속 부사입니다. 예. 자, 미소리 한번 시작할게요.
자, 41번, 42번 너무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3박자 최고로 좋아요. 일단 이 소재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학 분야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면서 정답률이 낮은 게 뭐라고 하대? 시험에 출제된 정답률이 낮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간적 이해.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있죠. 그게 정답률이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정말 쉽잖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고기가 살겠냐 죽겠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얼겠냐 녹겠지.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정답률 높아요, 우리 학생들. 알겠지? 근데 공간적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홀 독해라든지 지금처럼 일식, 월식 이런 독해라든지 맞습니까? 그다음 우리 착시 현상, 원근법이죠, 원근법. 그런 독해 미술도 관련돼서 맞습니까?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거 말기 1도 못 알아들어서 정말 들통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제가 42번 문제 아주 최고로 칩니다. 접속 부사 넣는 거. A번, B번에 접속 부사 넣는 거에 최고의 문제로 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부분 조금 읽다가 이제 논리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looked at the nighttime horizon? 당신은 밤하늘의 horizon, 지평선,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gasp, gasp, gasp 이 단어 알아요? gasp, gasp, 숨을 헐떡이다, 헐떡헐떡. 숨 막혀본 적이 있습니까? At the sight of, 뭐뭐를 보면서. 뭘 보면서? Spectacularly large moonlight. 엄청나게 큰, 맞습니까? 그런 달이, 엄청나게 큰 달을 보면서요. 숨이 헐떡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답하고 관련도 없는 부분이다. 화재 제시죠. 주의 환기. Typically, 주로 if you glance up at, glance at이 흘끗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glance at이 흘끗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몇 시간 뒤에야 이제. 몇 시간 뒤에 당신이 다시 바라본다면 그 달은 줄어들 겁니다. shrink 맞습니까?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키워드 나옵니다. 이 글의 키워드. 그게 바로 달 착시, the moon illusion, 달 착각 맞습니까? 이게 이 글의 키워드입니다. the 부르다, 명명하다, 콜의 동의어지요. 이게 이 글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죠. 그래서 일명 moon illusion이라고 불리어지는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has been witnessed, 목격되어져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됐나요? 예,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나온 거잖아.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visual trickery, 어떤 시각적인 어떤 속임수죠. trickery. take place all in the mind,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and 그리고 even after so long,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dis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What exactly is happening? 우리의 두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장 가볼래요? 이제 to test it,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you can snap, 이 문장 있죠. 이제 이 A번 답을 찾는 자와 틀리는 자의 차이점. A번 답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42번에 그죠?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지금 2번이나 4번에 예를 들면 하위 개념이고요. 하위 개념. 1번에 1번, 3번, 5번은 무게중심이 같아야 돼. 예. 그래서 뭘 발견하는 게 핵논리일까? 꼭 생각하셔야 돼요. A번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자, 이거하고 대응되는 게 바로 슈퍼문이야. 이게 어떻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입니까? 이게 어떻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입니까? 이거 무게중심 서로 다른, 동일한 거지. 아이고, 무게중심 동일한 거지. 맞죠? 그죠? 라이징 문에 대한 그림, 사진, 그 다음에 슈퍼문. 그죠? 이건 동일한 무게중심, 동일 무게중심. 이게 어떻게 하위 개념이야? 예? 이게 상위 개념, 이게 하위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닌 반면입니다. 자, 그럼 단순한 차이를 말하면 반면에, 그 다음 표면적으로 해석은 다르지만 비유하는 묘지가 같으면 마찬가지로가 답입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to test it,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you can snap a picture of the rising moon. 자, 떠오르는 이 달의 모습을 스냅할 수 있는데 지평선에서, 그리고 그것을 됐습니까? 그날 밤 나중에 찍힌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가볼까요? The size will remain consistent. 그 크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설령 당신의 눈이 순간 속았다 할지라도.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 변하는 건 없고, 이걸 내가 요약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실제로 변한 건 없는데 우리는 착시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야. 지금 A번 앞문장을 제가 요약을 하면 맞습니까? 예, 실제 우리의 눈은 뭐다? 예,
착시를 겪고 있다 이 말이야. 착시 현상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을 겪는다로 저는 요약을 때려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A번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요약이 돼요. A번 뒤로 가볼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답이야. 자, during 슈퍼문, 자, 슈퍼문이 일어날 때 슈퍼문에 대한 설명이 있죠. When the date of the full moon coincide with the point closest the Earth in the lunar orbit. 그럴 때 이 달은 어떻다? 7% 정도 더 크게 보인대. 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The naked eye, 우리의 생눈은 그 증가를 거의 관찰할 수가 없다. 설령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다르게 확신시킨다 할지라도. 또 마찬가지 맞습니까? 또 뒤에 문장도 뭐야?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뒤 둘 다 표면적으로 해석은 다르지만 비유하는 요지는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 문 일루전을 겪고 있다는 거야. 겪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다 했잖아. 이거 하고 그죠? 이거 하고 크기 다르냐고 맞습니까? 길이. 내가 지금 그림 이상하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예로 다 해줬잖아. 이 똑같은 거나 맞습니까? 우리 눈이 어떻게 착시 현상을 겪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 응? 자, 그래서 이제 빈칸 B번 끼고 있는 문장 갑시다. 야, B번이 예술이야. B번 예술이야. B번. 그래서 지금 1번 학과 3번 학과 하다가 42번에서 지금 1번 학과 3번 학과 하다가 B번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B번. 또 어떤 꿀논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B번 앞문장 읽어볼게요. One common explanation for the illusion. 그 착각에 대한 한 가지 흔한 설명은 바로 다음과 같다. When the moon is near horizon. 달이 지평선에 가까이 있을 때. 다시 달이 지평선에 가까이 있을 때 나무나 건물들 juxtapose against the sky.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나무나 건물들은 당신의 두뇌를 속여서 풀밥으로 만들다 속여서 into 그 결과 달이 실제로 지구와 가깝다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extra big, 굉장히 크게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 B번 뒷문장 보세요. 자, 우주비행사들은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비행사들 역시 그런 달 착각을 목격한다. Without pole ground object, pole ground 앞에 놓여 있는 물체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와, 미쳤다. 오지네 진짜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언어 논리 어떤 건지 아세요? 글쓰기 법칙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여기 물결문이 할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뭐하고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B번 뒷문장에 있는 이거야. 폴그라운드 오브젝트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수업 전에 말했잖아. 지금 이게 훨씬 길고 짧지. 근데 이게 같다고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게중심 맞추기. 단어 길이 맞춰주는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봐봐요. 하늘 아래 맞닿아 있는 나무와 건물들. 이게 바로 앞에 보이는 물체들이잖아. 그럼 지금 뭐냐면 이렇게 앞에 물체가 보일 때 착시 현상을 겪는다 그랬지만 앞에 물체가 없어도 착시 현상을 겪는단 말이야. 그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역접인 거지. 일단 이 두 개의 대응 관계.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술이야 예술 이 지문. 자, 여기서부터 내가 줄쳐 연두색 이 부분. 길지. 당신의 두뇌를 속여서 실제로 뭐뭐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이게 뒷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뒷부분에 줄여서 썼다. 목격한다. 예, 달 착시 현상을 이거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연두색 길이 똑같은 거야. 근데 길이는 훨씬 앞에 게 길고 뒤에 짧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정말 좋은 지문이에요. 언어 논리 연습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다? 물체가 있어서 착시 현상을 겪고, 잘 봐. 앞부분은 물체가 있어서 착시 현상을 겪고, 우주 비행사들은 물체가 없는데도 착시 현상을 겪거든. 그래서 이게 그 관련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역접이 되는 거야. 예. 42번 정답 3번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이걸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사이언스 타임즈 들어가서 그죠? 자, 그래서 B번 앞문장 뒷문장 맞습니까? 자, B번 뒷문장.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other hypotheses, 다른 가설들도 풍부하지만, abound, 풍부하지만 달 착시 현상은 호기심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과학자들에게는 호기심을 준다.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anyone who's take the time, sit back. 예, 가만히 앉아서 이런 달의 미스테리를 savor,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호기심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평소에 어떤 걸 읽어야 된다고요? 블랙홀 독해, 일식, 그 다음에 월식, 그 다음 천동설, 지동설 이쪽 읽어야 돼. 천동설, 지동설,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 있지. 코페르니쿠스 관련 독해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 그 다음 원근법까지. 원근법까지. 알겠습니까? 자, 전 아침부터 월대를 수업할 때 다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걸 다 하시면서 해야지 가지치기를 딱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쫄아서 못 읽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럼 41번 답이야, 솔직히. 초반에 나왔죠, 앞부분에서. 자, 1번 말이 안 되죠. 뭐야, 이거. 자, 달로의 여행을 쉽게 만든다. 아니고 정답 4번이죠, 여러분들. 달의 크기. The size of the moon. 그러니까 지평선 근처에 있으면 엄청 크게 보이고, 맞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다? 작게 보이고 그거잖아. 그 원근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정답 4번. 그래서 달의 크기에 대한 옵티멀, 눈 있지. 우리 안경점 봐봐. 안경점 지나가다가 안경점의 간판 보면 옵티멀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눈의 착각, 맞습니까? 정답 4번이죠. 5번은 수축하는 우주.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걱정의 원인 아니죠? 41번 정답 4번, 42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논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번 빈칸 추론 접속 부사에서 A번 앞문장의 라이징 문이나 A번 뒷문장의 슈퍼문은 무게 중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마찬가지로냐? 결국은 둘 다 앞뒤로 둘 다 착시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42번에 1번도 게다가도 답이 아닙니다. 추가가 절대 아니지요.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아니지요. 그 다음 B번 너무 글을 잘 썼습니다. B번 앞뒤로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될 거. 단어 길이가 다르지요. 똑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데 길이를 길게 짧게 하고 있어. 다시 B번 앞부분에 이 긴 부분이 뒤에서는 이렇게 짧게 표현되었고, 그 다음 또 앞부분에 이렇게 긴 부분이 뒤에서는 그냥 문 일루전이라고 짧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덜 노골적인 대응관계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단어 숫자 길이 맞춰주기 이런 것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3, 44, 45 그죠, 여러분들? 예. 자, 다 풀어보셨죠? 뭐 답지 어차피 또 확인이 다 될 거고 홈페이지 들어가서든지. 자, 43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혹시 그죠? 답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자고 발을 확인하세요. 43번에 4번, 44번에 2번, 45번에 1번이었습니다. 다시 43번에 4, 44번에 2, 45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찰대 문제 앞부분에 어휘 문제 제가 몇 개 안 푼 게 아마 있을 건데요. 밑줄 그 문맥상 낱말 10, 11, 12 아마 3개 제가 안 풀었을 겁니다. 10, 11, 12, 13, 14 요쪽에 일부 하고 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10, 11, 12까지는 그 13, 14 두 개 한번 볼게요. 13, 14. 자, 13번 문제도 아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13번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틀렸을 겁니다. 13번 이게 왜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번은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자, 이것도 원래 시간 또 제가 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13번. 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장 가면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몰라. 그게 완전 멘붕 옵니다. 멘붕.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 유추하고 있잖아요. 방향성, 어조나 범주 정도 추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속 시원한 독해 생각하시는데 그 환상이고 꿈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잘 봐요. 우리 학생들이 자꾸 기대한 건 뭐냐면 맨날 착각과 망상 속에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이해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로 이해도. 근데 항상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채워질 거라는 착각을 해요. 착각을. 자, 그러면 영어는 뭐라고 하대요? 자, 본인의 실제 이해도가 지금 이 정도였어. 실제 이해도가. 이 정도로는 답을 못 찾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근데 이해도를 이 정도로 50% 정도만 끌어올려도 이게 리딩 스킬이야. 그럼 정답을 찾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답을. 그래, 자꾸 이게 되겠다는 허상을 가져. 여러분들.
허상을. 어차피 시간 제한과 객관식에서는 이 시간 제한 시험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 정도 잡고 어조 잡고 추론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과연 학생들 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자, 근데 느낌만 보는 겁니다. 잘 봐요. 자, left to their own device, most children won't hesitate to say lick a doorknob or wipe a snot with their sleeve 그랬습니다. But 자,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 distast가 있는 이 문장. But 그러나 is there any truth to the idea that their distaste for getting dirty can be beneficial to their health? getting dirty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논리의 힘입니다. 더러워지다. 더러워지는 데 대한 그들의 혐오, 그들이 싫어함. 더러워지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더러워지는 게 애들이 더러워지는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걸까? 바로 이거지. 자, 더러워진다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거지. lick a doorknob 이게 S1 첫 번째 나열. 그 다음 wipe snot there 여기 두 번째 나열 S2. 그래서 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 능력을 요한 거예요. 지금 S1 있지. S1하고 S2 속 시원하게 해석은 안 되겠지만 이 S1, S2가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라도 그 정도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행위면 그죠? 이게 이 S1, S2가 깨끗한 건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깨끗한 건지 깨끗한 행위를 말하는 건지 깨끗한 행위를 말하는 건지 알겠지? 뭔가 깨끗한 짓을 하는 건지 깨끗한 짓. S1, S2가 아니면 이 S2가 더러운 짓을 말하는 건지 더러운 짓 맞나?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요. 정밀독해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뭘까요? 자, left their own device. 자, 그들 자신의 장치로 맡겨지면 이 말은 맞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물건,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저없이 말 것이다. 문이잖아. 도가 문이잖아. 문을 릭 핥는 거야 혓바닥으로. 맞습니까? 그죠? 문 손잡이를 핥는 거야. 문 손잡이를 뭔가 핥는 거니까 마이너스지 더러운 짓이지 맞지? 더러운 짓. 그럼 뒤에 것도 단어 몰라도 또 다른 거 더러운 거 핥는 거지. 소매로 수단과 도구의 위드야. 수단과 도구. 소매로 맞습니까? 콧물을 쓰나 콧물이지 콧물 소매로 닦는 거야. 그죠? 그럼 애들이 이걸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자, 단어의 호환치 빨간 색깔은 지금 그래서 똑같은 거야. 결국 맞습니까? 예, 문 손잡이를 핥는다거나 소매로 콧물 닦는 것 이게 바로 더러워지는 짓하고 같은 말이지요. 이렇게 호환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나 더럽게 마이크 뽀뽀했네. 자,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쉽다. 정답 1번이네.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껏 한다는 거잖아. 이런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한다는 말은 거리낌 없이 한다는 말은 이런 행위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정답 1번이지. 디스를 빼야지 그냥 테스트지. 정답 1번. 자,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더러운 짓을 잘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건강이 이롭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볼게요. 네 번째 줄 볼까요? That theory, 그 이론은 1800년대로 거슬러 가는데 왼절 보십시오. European doctor, 유럽의 의사들은 데이디아를 깨달았습니다. 농부들 있죠. 여기 재밌다 단어. 자, 농부들 유럽의 의사들은 알았다. 농부들은 suffer, 훨씬 더 적은 알레르기가 적더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평소 때 흙도 묻히고 더러운 거 많이 묻히잖아요. 누구보다? 시티 슬리커보다. 원래 슬리커가 뭐냐면 사전적으로 사기꾼, 협작꾼 이런 뜻이야. 근데 도시 사기꾼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 계속 살아서 닳고 다른 사람들. 알겠습니까? 닳고 다른 도시인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닳고 다른 도시인 맞습니까? 아주 주판 때리고 계산 때리는데 빠르고 맞습니까? 예. 인간미나 이런 거는 없고 사람 잘 이용하고 잔대가리도 잘 돌아가고 약 싹 바른 놈들이죠. 뭐 여자든 남자든 그런 닳고 다른 도시인을 이제 시티 슬리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나오겠어? 이 도시 시티 슬리커들은 뭐예요? 위생에 엄청난 신경을 쓸 거 아니야. 위생에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 흙먼지 많이 묻히는 그런 농부들이 더 뭡니까? 면역력이 좋더라. 그래서 알레르기가 더 안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13번 문제를 보면서 이게 바로 영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영어다. 맞습니까? 뭐 습진이나 그다음 뭐 천식이나 그죠 여러분들 단어 어려운 거 엄청 나와요 여러분들.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허상을 갖지 마세요. 그죠? 실제로 본인이 해석하라면 이 정도밖에 못하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이게 될 거란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영어는 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추론. 맞습니까? 추론을 할 수 있게, 추론한다는 게 50%의 정확도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 단서를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논리적 단서, get dirty, 더러워지다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이 S1과 S2를 합해서 get dirty라 쓴 거거든. 그러면서 조금만 들고 보면 그 내용 방향성 정도 잡잖아요. 13번.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 조금만 더 내용을 볼까요? 자, however 그대로 갑니다. however로 갑니다. however 그러나 it didn't gain widespread attention until이죠. not A until B,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죠? not A until B 맞습니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하고 조금 더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뭐다?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널 대중적인 관심을 얻었답니다. 그때 예, 자, 이 데이비드 이 사람이 뭐다?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youngster with older sibling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젊은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less susceptible 훨씬 덜 취약하다 감염이 덜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hay fever 고열이나 맞습니까? 여러분들 엑시마 습진입니다. 엑시마 습진에 고열이나 습진에 그죠? 더 감염이 덜 된다 덜 취약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낸 게 early childhood infection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감염이 된 거 맞습니까? 뭘 통해서? unhygiene contact 비위생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비위생적인 자 단어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unhygienic 여러분 hygiene 위생이지 위생 그러니까 unhygienic 비위생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릴 때 감염이 되면 면역이 더 생겨버린다 이 말이지. 자 그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은 2번 도와주었다. 그렇죠. robust immune system 튼튼한 면역 체계를 더욱더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robust 튼튼한 2번 robust 튼튼한 면역 체계를 더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 맞는 말이네. 그 다음 문장 갑니다. His theory called hygiene hypothesis. hygiene hypothesis라 불리는 그의 이론은 3번 편리한 설명을 제공한다. 됐습니까? 예, 아주 쉬운 설명을 제공한다. 왜 알레르기나 그런 에즈마가 천식입니다. 천식, 에주에레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300% 정도 더 증가했는지 됐지요. 4번 끼고 있는 문장 갑시다. 4번. Maybe Western society 아마도 서구 사회는 have become too clean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다 너무너무 약간의 먼지도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병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다운표 whatever it is that's happening 그래서 무엇이 발생하든지 간에 it is causing immune system to be active 그것은 면역 체계가 active 하도록 한 것을 야기한다. 됐습니까? 예. 뭐 뒤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13번. 자, 좋지요. 이런 독해도 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14번. 예, 한번 보십시다. 자, 14번. 네, 이것도 잘 나오는 또 소재입니다. 이것도요,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노화나 이런 거 있죠. 노화, 건강, 수면 이런 거 있죠. 이것도 35개 제가 꼭 읽어야 된다는 소재에 들어갑니다. 네. 자, 1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1번에서 약간 해석이 안 되는 단어를 많이 주고 있어. 지금 14번에 1번 클락이 시계잖아, 시계. 그리고 이걸 동사로 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께서 1번 보면서 뭐지? 막 그랬을 거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1번에는 밑줄 1번일 때는 10초 이상 쓰지 마라. 다른 데서 더 근거가 나올 거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14번 여러분들 네, 한번 가봅시다. 먼저 읽으셨죠? Age is much more than the number of birthday you have clocked. 나이라는 것은 나이는 you have clocked. 당신이 측정한 생일의 수, 당신이 세어본 기록하다. 그래서 1번은 기록하다, 측정하다, 세다 이 정도입니다. 당신이 세어본 그런 생일의 숫자 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지금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께서 30살이다. 그럼 30이라는 숫자가 그죠? 이 나이의 상징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나 수면이나 다이어트, 식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신체 기관이
그죠? 일상생활의 어떤 마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스트레스나 수면이나 다이어트, 식단이 자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마모가 뭐죠? wear and tear, 이거 마모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줄 갈게요. Factor like these, 이와 같은 요소들은 당신의 나이를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동안도 있고 노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장 가볼까요? That means, 그 말 뜻은 자, your biological age,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biological age, 생물학적인 나이. 그렇죠. 이거 생물학적 나이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이거 chronological 나이, 이게 여러분들 나이의 사전적입니까? 이거야. 알았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게 시간순회, 연대순회 그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표면적인 걸 말해요. 표면적 나이, 표면적 숫자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30살이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는 20살이에요. 얼마나 좋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뭐다? 이 생물학적 나이가 어려지기를 바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이건 독해할 때 상식으로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다시 가면 that means,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꽤 다를 수 있다. 당신의 어떤 그런 시간순회 맞습니까? 그런 나이와. 그래서 chronological age는 그냥 말 그대로 네가 몇 살이냐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2번 끼고 있는 문장 갑시다. 2번. Your biological age is likely a better reflection. 그렇지.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반영을 하는 것인데 뭘 반영하냐? 당신의 어떤 피지컬한 그런 건강과 또 당신의 그죠? mortality를 다 반영하는 것이다. 됐나요? chronological age보다. 그렇지. But 그러나 calculating it is, 그것을 계산하는 것,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3번 수월하다,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거나 수월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많은데 called aging clock, 노화시계라고 불리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데, 자 노화시계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노화시계는 뭐예요? 쉬운 게 아니니까 과학자가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봐.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예요? 지난 10년을 보냈다 그랬잖아. 많은데 그죠? 노화시계 이걸. 그럼 이 노화시계는 뭘 알려주겠어? 우리한테 플러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그죠? 당신의 어떤 몸속에 봐봐요.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감추면 돼요.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감춥니까? 정답 4번이지. 당신의 생물학적 그죠? 예, 나이를 알려줘야지. unveil이 돼야지. unveil.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 안에 어떤 마케터 그런 지표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다. 그럼 마지막 문장 볼까요? The big idea behind the aging clock. 이 노화시계 이면에 있는 생각은 바로 다음과 같다. They will essentially indicate, 그들은 나타낼 것이다. 당신의 기관, 신체 기관들이 얼마나 디그레이드, 퇴화를 했는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예, 술을 많이 해서 담배를 많이 해서 그죠? 뭐뭐 했네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신체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디그레이드, 퇴화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해준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건강한 날들이 남아있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죠. 14번도 꼭 아셔야 됩니다. 한 번쯤 읽어봐야 될 필수 소재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기억할게요. 우리 이거 말고 가자. 자, 정말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다. 그 표면적 나이는 바로 뭐다? chronological age. 근데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는 뭐다? biological age, 생물학적 나이가 더 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 자, 거기에 관한 독해 14번 좋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상으로 제가 아마 1부, 2부 다 합하면 와 거의 3시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부, 2부 다 합해서 거의 3시간이란다. 5시간. 무슨 소리 하냐. 이번 경찰대 기출문제를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제가 마지막 지문 하나 빼고 풀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제가 실전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경찰대 시험지 여러분들 잘 좀 관리하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한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요, 자신이 준비하는 것, 자신이 그죠? 준비하는 시험,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대 기출도 당연히 푸셔야 돼요. 역대 기출. 그죠? 그것도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 플러스 맞습니까? 그 해에, 예, 예를 들어 2022년이다. 2022년도에 모든 기출을 풀어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모든 기출 문제를.
그게 출제 교수들이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그대로 알고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훨씬 더. 그래서 경찰대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네, 그죠, 여러분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보다 이 45문제를 60분 동안, 그죠, 여러분들? 푼다는 자체가, 그것도 다른 과목도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몰입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이 경찰대 문제, 그다음에 뭐 국회식 문제, 맞습니까? 그다음 편입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능 문제 전부 다 결을 같이 하면서 소재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재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다? 인과관계에 미쳐 있다. 맞습니까? 인과관계 단서들을 파악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다음 끊임없이 요약을 하고, 그죠?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장을 단어로 바꾸는 것. 이렇게. 그래서 리딩 스킬을 적용하실 때, 와, 이거 정말 뭐 선생님 쉬운 시험에만 적용돼요. 그건 무슨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문제 자체가 쉬우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쉬운 시험부터 어려운 시험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풀어내려 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설령 이 시험지 점수가 별로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방향성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